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진료방에서 이거 물어봐도 될까 고민하시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좀 물어보기를 어려워하시고요. 또 이제 많은 의료진들이 이런 이유를 또 대가면서 또 말하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랑 2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딸들맘이고요. 제가 교육하고 상담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난소암,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이런 여성 생식기계 암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가지신 환자분들을 좀 많이 뵙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이제 코비드 전까지는 제가 이제 여성암 환자를 위한 건강한 부부 생활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환자분들을 이제 뵙기도 했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유방암 치료와 성 건강은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생식기가 일단 절제가 되는데 유방은 제2의 생식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실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오실 수가 있고요. 항암 치료 하시다 보면은 울렁거리기도 하고 구토도 있고 피로도 생기고 하실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또 체모가 상실되기도 하고 또 유방암 환자분들이 주로 또 호르몬 치료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로 인해서 질 위축이나 경화를 이제 경험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암 자체가 이게 재발되면 어떻게 하나 또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 영향을 끼쳐서요. 호르몬도 변화가 되고 신체상이나 자아상도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성기능 장애로 조금 이어지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조금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좀 회복하는 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방암 하는 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질 위축이나 경화, 질 분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요거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질벽이 좀 얇아지고 탄력이 좀 감소하면서 성교통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증상은 가렵고 자결감이 있기도 하고 성교통이나 질내가 건조하고 빈뇨가 생기고 요로 감염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를 자꾸 회피하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분들하고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일단 1번으로 조금 이제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질 보습제라는 게 있습니다. 질 점막의 수분을 좀 유지해주고 질 건강을 좀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주기적으로 한 주에 한 2번에서 3번 하는 이제 제품이고요. 성분을 꼭 확인하셔서 에스트로겐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용하시면서 자극감이나 가려움, 냄새가 느껴진다면 중단하시고 상담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와이플로라는 제품 이제 처방해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폐경기 비뇨생식기계 증상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데 히알루로산 주성분으로 질내 이제 산성을 조금 유지시켜주는 락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좀 담당 선생님들한테 처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질윤활제라는 게 또 있는데요. 질윤활제와 질보습제의 차이는 질윤활제는 이제 성관계 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으로 주로 권장을 드리고 삽입 전에 남성이랑 여성 해운부에 충분히, 조금 말고 충분히 발라주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사용 시 자극감이 느껴지신다면 사용을 중단을 하시고 상담이 필요한데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이 아스트로글라이드라는 제품입니다. 무색 무치 수용성 겔이고 본원 의료기 상사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외부에 이런 올리브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흔히 구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보습제랑 윤활제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요. 호르몬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 당연히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품을 좀 피해야 되시는 상황이고요. 질내에 약간 자연산성, pH가 한 4에서 5에서 가까운 산성 제품이 조금 자극이 덜합니다. 또 향이나 색소, 알코올, 향료 등이 적은 저자극 제품을 쓰셔야 되고 내가 이것을 보습용으로 쓸 건지 윤활제용으로 쓸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젤이나 크림이나 밤 타입에서 조금 텍스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제품을 쓸 거야 라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담당 선생님이나 혹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이제 상담받고 승인받은 안전한 제품 쓰시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질 건강을 위해서 조금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거에는 꽉 끼는 옷을 피한다든지 위생적으로 질 관리해 주시고요.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질 근육을 풀었다, 조이는 운동이고요. 질 근육의 탄력성을 좀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성적 만족도를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 근육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항문에 우리 이제 변 볼 때 보시는 그 이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몸을 약간 중앙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쫙 잡아 올리시면 되거든요. 10가지 세신 다음에 힘을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10번에서 15번 하시는 것이 한 세트가 되는데 이거를 하루에 한 3회 정도까지 해주시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한번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약간 이제 질 건조와 관련된 질 건강에 대한 기본편이라 그랬으면 지금 좀 심화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질 건조가 왜 생길까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에스트로겐이 원래 이제 질을 좀 점막을 두껍고 좀 탄력 있게 유지를 해주고 질벽의 혈류를 조금 증가시켜주면서 자연적인 윤활을 촉진하게 되는데 폐경이 되시면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탄력도 감소하고 그러면서 마찰에 좀 민감해지면서 성관계 시 나오는 혈장 삼투성 분비액이 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폐경이 되면 윤활이 전혀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 생식기라는 것은 이렇게 외음부에서 보시면 요 클리토리스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요도 위쪽에 위치해 있는 이 클리토리스는 성적 흥분이 있을 때 이제 흥분을 유도시킬 때 좋은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 기관을 잘 자극해서 이제 성적 흥분이 좀 올라오면 이렇게 바톨린 샘이라는 게 있어요. 질 주변에 요 샘에서 윤활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폐경이 된다 해서 분비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분비물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 반응 주기라는 걸 이제 그 연구하신 성의학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의 이제 성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패턴을 따른다는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디자이어 이 페이지에서는 성욕을 좀 느끼는 이제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성욕기 단계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흥분기에 이제 접어들면 남성분들은 좀 발기가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윤활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보조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절정기로 올라서 해소가 되는 이러한 주기의 패턴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이 충분히 이 주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욕기에서 바로 이 고조기나 오르가즘기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전이 과정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윤활 물질이 확실히 좀 더 나오실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이제 성반응 중에 좀 단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오르가즘까지 올라가고 나면 다시 해소가 돼서 2차 오르가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여성은 이제 비슷하면서도 어떤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르가즘기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르가즘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고조기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해소가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가 뭐 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성과 남성의 성 반응 주기는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가진다. 이거 자체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 오늘 배우자분들이 오셨다면 이 이제 전이 단계에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성관계와 성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오르가즘 올라가는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르가즘 올라가실 때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이렇게 다양한 체위 변경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오르가즘 올라가기 어려워하시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너무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조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수술이나 항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사선이나 여러 치료를 하시다 보면 어떤 체위는 이제는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가면서 관계를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성교 중에 질 근육 조절이나 음액 자극, 또 배우자의 성감대에 자극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혹시 이제 그 남편분들이 오셨으면 우리 아내의 그 성감대를 알고 계실까요? 여성의 이 성감대는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몸뿐만 아니라 여성의 내 배우자의 나의 이제 그 아내의 어떤 그 성감대를 다양하게 알아가시는 체험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성분들의 이 그 성감대 좀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집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외에도 사람에 따른 특성은 좀 있으니까 우리 하느분들께서도 우리 남편의 성감대는 어떤 것일까 조금 탐구해가는 시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분과 함께하는 이런 초점 자극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분의 이제 허벅지를 베고 누워서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고 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아주 자극적이지 않은 부위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좀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데요. 좀 부드러운 조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쿠션이나 베개 이런 거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 옷 입고 하나요? 벗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약속해놓고 준비해놓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날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배우자분도 그걸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더 기대감과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좀 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환자분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향상시켜 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여성 성에 있어서, 성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나 혼자만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사실 좀 만무합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 어떤 성관계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질병도 훨씬 더 잘 극복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이 또 이런 자기 존중감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좋고 싫은 거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본인을 좀 보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존중감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향상 방법으로는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스스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얘기해주고, 매일 한 개씩이라도 내가 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긍정적으로 나는 못하겠어 안 돼라는 대화보다는 나도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했어,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생활 습관 해주시고, 또 누군가 나를 굉장히 지지해주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사실 치료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인간관계들 중에서 환자분들이 본인한테 정말 이제 조금 좋은 관계들을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시고, 나한테 안 좋았던 것들은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들도 조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좋은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얘기하시는 과정들을 꼭 거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 몸에 대해서 나는 이 몸은 그냥 성생활을 하는 어떤 기능만 하는 존재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 몸은 나의 어떤 몸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창구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무리하게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생활을 하나도 안 하던 섹스리스 부부가 이제 유방암 치료 이후에 갑자기 성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실 이유는 사실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어떤 목표치를 남들이 잘하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전에, 치료 이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지냈는지 그 부분으로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 중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트너하고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꼭 상대방과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실 때 이런 아이메시지법을 좀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아이메시지라는 건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나를 주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잖아, 이렇게 이제 너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느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랬어?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와 수용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좋은 방법이 아이메시지라는 방법이어서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본인의 느낌을 충분히 얘기하시면서 건강하게 이제 지내시기를 바라는데요. 성건강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마지막에 회복하시더라고요.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욕을 느끼거나 이거를 좀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많은 것들이 조금 향상이 됐을 때 환자분들이 스스로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성생활을 생각하는 것이 나는 좀 너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인 거고요. 이런 성생활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의 치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으시니까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본인이 만족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그런 행복감들이 환자분들의 그 치료를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또 환자분들이 이런 이제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을 때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오늘 배우자분들이 오셨다면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료 이후에 하시는 처음 관계는 정말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아플 것 같고 걱정이 되고, 막 우리가 첫 성관계를 할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충분히 얘기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셔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봤는데 너무 아프고 불편하면 다음에 또 안 하고 싶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의 노력만이 아닌 부부의 이제 같이 갖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을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